안녕하세요. 박태우 상근 최고위원 겸 테이크 집회 총괄본부장입니다. 화요일 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그런 진행자로서 오늘 지난번 주에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제가 참여를 못하고 오늘 또 이렇게 섰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좀 답답하시죠?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 3년 차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암울한 시일야 방송대국 같은 현실 속에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말이죠. 중국발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방역 선진국이, 의료 선진국이 세계 제2의 감염자 수를 보유한 나라가 됐어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문재인 정권이 안야하게 대처하고 혹은 과도한 이념으로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굴종적인 자세가 난 국민 생명권을 경시하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다. 이 역시 헌법 정신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의 큰 과오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정치는 말이죠. 이제 총 들고 싸우고 폭탄 터뜨리고 이러한 과거의 군사 안보 개념에서 이런 하이 팔리틱스 개념에서 로우 팔리틱스,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인간의 굶주리를 예방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전쟁이 아니더라도 인간을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어떻게 대비하고 이런 인간 안보의 개념, 휴먼 시큐리티 개념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도 비핵화 사기국으로 국민을 속이더니 이제는 이러한 우리 생활정치 영역, 인간 안보의 영역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결국 돌이켜보건대 지난 수십 년간 김일성주의자들이 주사파 이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이런 소수 이념 세력한테 정권을 뺏기고 여기에 일조한 가짜 보수 행동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들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하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이제는 질병의 영역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런 암울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어제도 제가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몽골은 말이죠. 몽골은 중국과 북쪽으로 국경을 5,000km 이상 맞대고 있는데 인구도 적고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국경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인원을 폐쇄하고 항공도 전면 금지시키고 또 몽골은 어떻게 보면 몽골의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해서 벌어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것까지도 운전자들이 석탄을 싣고 트럭을 몰고 중국으로 가면은 감염된다고 그것도 통제하는 이런 100% 방역을 실시해서 경제적인 타격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없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 입국하려고 하는 120명들이 거부당해서 이스라엘 입경도 못했고 그 외 많은 나라들, 아시아권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입국 제한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워싱턴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특파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는 미국 정부는 한국의 질병 대체 수준이 아주 잘못되고 우려스럽다고 해서 주한미군 가족 및 주한미군한테까지 특별 경계령을 내리는 아주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 중국 공산당과 뭘 해보겠다고 이래 굴종적으로 사대주의적인 잘못된 이념을 표출하더니 결국은 국민 건강권마저 해치는 폐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기억납니다. 문재인 씨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큰 산이라면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조그만 봉우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굴종적인 사대주의 노선 외교를 하더니 바이러스가 굴러와도 그걸 차단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 눈치 보면서 시진핑 방안에만
모든 걸 올인해서 총선 전략에만 국민에 올인하다가 이런 엄청난 재앙을 맺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국제정치 영역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한반도는 우리만의 국내 정치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운과 정치적인 성공 변수가 결정된 적이 없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그 당시부터 외세가 개입되고 또 그 이후에도 중국과의 사대주의 노선으로 정치를 해온, 또 해방 이후에는 한미동맹이라는 또 한일 관계라는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통해서 대공산권 블록과 투쟁을 통해서 반공 노선으로 지내왔고, 냉전이 붕괴되고 소련이 와야 된 이후에는 경제와 교류는 중국과 시장을 넓혔지만 여전히 군사안보 문제는 미국과 일본과 틀을 짜야 하는 이런 각박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고 잘못된 권력이 국제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과도한 이념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하는 이런 자들이 정권에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깨달음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이러한 재앙적인 사태를 이 정권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주사파들이, 또 수구 좌파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이라도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을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당 소식을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주에 자유통일당과 합당 선언을 하고 통합 추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 측의 통합 추진이 핵심적인 멤버로서 참여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많이 합의가 되고 그랬는데, 현재 당명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원들의 큰 요구가 있는데, 또 그 부분을 잘 수용해야 되는데, 또 저쪽도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지연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또 결론이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그동안 고생한 당원동 여러분들의 뜻과 애국심을 제도권 내 입법 활동을 통해서 투쟁력을 배가시키는 총선이 되어야 된다는 절박한 그런 지도부의 판단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 비장한 마음으로 모든 통합 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당의 총선 전략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후보, 예비 후보를 이제 많이 등록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우리 당 스스로 적어도 40명은 등록이 돼서 다음 주까지는 100명을 목표로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도 중앙당에서 바쁘게 일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당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대전 시당위원장도 지금 겸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중에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 일단 예비후보로서 대전 시당위원장으로서 대전 중구에 예비후보를 오늘 등록 지금쯤 했을 겁니다. 아마 시켜서 서류도 주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전 지역도 이렇게 많이 알리고 예비 공보물도 보내고 해서 우리 당이 비례대표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 스스로도 다른 당직자들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당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할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예비 후보를 각 지역에서 등록해서 우리 당의 전략을 가지고 총선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영입도 우리 당에서 지금 그래도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국장 한민호 국장의 영입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지금 서울 시당 쪽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분들 5명,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도 6명인가 이렇게 해서 11명이 지금 우리 당에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인재 영입하는 분으로 확정이 되고, 목요일 날은 서울시에서 영입한 분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경기도 출신 영입한 분들을 이렇게 인재 영입 입당식 또 정론관 기자회견을 추진해서 예비후보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한미연합사에서 작전 부장을 지내신 투스타 출신의 한미동맹을 전문하신 군사 전문가이신 우리 박성부 장군님을 인재 영입해서 오후 2시에 입당식을 하고 정론관에 가서 2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당은 짧은 시간에 오늘 이렇게 대충 보니까 참가해서 1호부터 25호까지 이번 주에는 인재 영입이 완료되는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유일한 구국정당이요, 싸우는 행동하는 우파정당이라는 그런 확신이 찬 인재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실패하고 굴종적인 종중정권처럼 행동하다가 전염병 예방에 그런 중대한 고비를 놓친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우리 당에서는 어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초동 중앙지검에 가서 우리 당의 서성건 사무총장, 한민호 전략기획본부장, 인지현 수석 대변인이 가서 고발 조치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많은 시민단체들이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시간상의 문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서 일단 우리 당 단독으로 했습니다만은 추후 법적 추행 절차는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25군데 시민단체가 참여 의사했다니까 같이 연대해서 반드시 고발건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제 인지현 수석대변인이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잘 이거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나 안이한 대처로 국민의 생명권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당은 분명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여기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한 단락만 소개하면, 의료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내에서 중국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2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내 세 번째 확진 환자 발생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도 6차례 이상 중국인들의 대한민국 입국을 제한해야 되는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부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서 중국 폐렴의 확산 방지와 의료진,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계속 내렸는데, 그리고 정부에게는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6번에 걸쳐서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정치적인 대응만 했지 의료 전문적인 대응이 부재했던 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우리 당에서 어제 고발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중국 폐렴의 위기 속에서 점차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문재인 정권의 친중, 무능, 무책임 대응에 의한 명백한 인재다. 우리 공화당은 중국 폐렴 위기 대응에 철저하게 실패한 문재인을 비롯한 최고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 사람들 역사적으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또 인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직무유기를 통해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대책반을 우리 도여정 국제대변인 간호장교 출신 대변인을 통해서 만들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인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에 문의해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구자를 터서 전 당원 모금 활동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들을 돕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당분간 집회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는 집회 대신에 서명제를 중심으로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고발하고 사회로 총선 전략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적극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대 단장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앞으로 같이 중앙당과 논의하면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군중동원 집회는 안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일렉트로닉 랠리죠. 이 집회. 그러니까 사람은 모이지 않고 중계만 하는 유튜브들을 모아놓고 연설하고 그리고 공연하고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집회를 할 것입니다. 아마 이번 29일 날은 우리 당의 출마자들 그리고 우리 당이 내놓은 공약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인터넷 정책 연설회 정도가 이게 될 것 같고 3월 1일 날은 정기 집회로서 3.1절식도 하면서 정기 집회처럼 편성을 해서 문화행사, 연설, 그 다음에 우리 당의 그동안 해온 대로 행진만 뺀 모든 활동을 참여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집회는 이 랠리는 전자 연설회 같은 경우는 인터넷 연설회, 인터넷 집회는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연설자, 그 다음에 사회자, 중계하는 유튜브 선생님들, 그리고 뭐 무대에서 공연하는 분들 빼고는 일제 오셔는 안 됩니다. 출입도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덜 모여서 방역 대책을 해야 되는 우리 당의 고민을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조금 참고가 될 만한 소식을 몇 가지 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합당 문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타당들 동향이 어떤지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래통합당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창당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주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한 주 전 창당 전에 한국당 32%였는데 지금 새보수당과 이렇게 합한 다음에는 35.9%로 나와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왜냐하면 새보수당이 3.9% 전에 자유한국당이 32% 합하면 35.9%가 나와야 되는데 이 미래통합당,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산술적으로 합한 35.9%가 나온 게 아니고 32.7%밖에 안 나왔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당에 대한 지지율은 대구, 경북이 54%, 부산, 울산, 경남이 41.2%, 대전, 충청, 세종이 36.3% 이렇게 나왔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40.6%, 20대는 31.7%, 30대는 28.2%, 40대는 25.1%를 보였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은 통합 효과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민심이라고 봐요. 사탄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가짜 보스 노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민심의 흐름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TK 지역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 중에 6명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 유승민, 정종섭, 장석춘, 김광림, 최교일, 강효상 의원은 동대문 을을 좀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이렇게 6명이 불출마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씨가 하는 중앙당이 2월 23일 날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창당을 했는데 뭐 그게 아직은 뭐 좀 미미한 그런 흐름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중도를 표방한 정치 세력이 이렇게 체제 전쟁의 위기에서 얼마나 큰 민심을 끌고 갈지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공화당 관련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은 2월 17일자 서울신문에서 우리 공화당은 탄핵 오적 정계 은퇴해야 된다. 물론 한국당과는 선거연대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글로벌 경제에서는 21일 날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24일 날 합당, 미래통합당과 통합은 글쎄요 뭐 연대 쪽으로 간다는 이런 내용을 보도했고 TV조선은 22일 날 우리 공화당 집회 취소하는 내용을 뭐 TV조선뿐만 아니고 많은 종편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채널A도 마찬가지고 뭐 그때 많은 보도들이 나갔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당은 하여튼 예비후보 등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출마를 완주를 안 하더라도 웬만한 당직자들은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오늘 대전에 갈 시간이 없어요. 사실 요즘 중앙당 업무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후보 등록을 한 거예요.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많이. 그래서 100명까지 해야 되는데 예비후보 등록 지원단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워크숍에 온 핵심 당직자 130명을 중심으로 독려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당원들이 주위에 우리 당을 통해서 출마한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독려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선거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거는 3월 초에 지금 출범을 목표로 여러 가지 하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조직에서 활동하는 정책위원, 조직위원, 홍보위원 등을 확충해서 임명장을 발송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텔레마케팅을 직접 전화를 통해서 책임당원 위주로 전화를 하면서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만 일단 굵직굵직한 이런 말씀을 먼저 좀 올렸어요. 앞으로도 더 큰 뉴스가 있고 또 꼭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경제 그다음에 국방안보 외교 남북관계의 그 전단지 해가지고 이번에는 알다시피 정의로운 공정복지 살맛 나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사회사법부나 이런 정책도 이렇게 전단지를 통해서 좀 배포되고 있다. 여기 좀 살펴보면은 우한 폐렴 친중 부실 대응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우리는 사회사법 분야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유공자 유족 등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제를 폐지한다. 국공립 유황시를 대폭 증설한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 기능을 정상화한다.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를 해산시키고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공직 출마 임용금지 법제화를 하겠다. 민노총 전교주 등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공직 출마, 임용금지 법제화 필요하다. 이것만 과거 보수 정권 때 해놨어도 말이죠. 지금처럼 토착 빨갱이들,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이 권력을 차지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건 너무 늦은 건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의 사람들이 이런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보수 정치인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요거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공직 출마, 임용금지 법제화만 최소한 보수라는 사람들이 좋은 시절에 해놨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다. 참 우리 당처럼 힘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당 이제서야 이걸 공약으로 내고 이번 4.15 총선에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거 사실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단체가 이런 걸 안 해놓고 어떻게 보수라고 이야기해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동표름, 정의로운 공정법치, 살맛나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부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잠시 위탁하고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일임을 합니다마는 주인인 국민이 뽑아놓은 종과 같은 주인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유기해서 도둑놈들이 돼서 주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주인을 섬기지 않고 주인을 속이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더 깨우치고 분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마저 없었더라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한미동맹, 보수권의 목소리,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도 참 묻혀가지고 지금 더 어려워졌으리라는 생각은 추호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저 부산까지 밀린 조카가 거의 완성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힘을 가지고 이 세력들을 물리치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지 조금은 암담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밀려드는 좋은 인재들, 당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 같은 살신성이 나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저같이 또 저도 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도 제가 그냥 외교부에서 외교관 생활만 계속했어도 지금쯤 지금 동기들이 대사로 나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가족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냥 학교에만 있었어도 학장 대학 총장까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편안한 인생을 살 텐데 나라를 좀 바꿔보겠다고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정치 주체 세력이 되어보겠다고 보수 이론가로부터 시작해서 개혁하는 행동가로 이제는 정의로운 우리 공화당과 같은 당에서 핵심 당직자로 일하는 그래도 죽지 않는 정신과 양심과 정의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늘이 덥고 국민의 양심이 깨이고 못된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동력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 2월 22일 토요일자의 자유일보를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기사 중에서도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통합 관련 기사도 있고 보수야당 이념정신 굳건해야 미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에 여기 광고도 나왔어요. 탄핵 무효, 문재인 즉각 퇴진, 우리가 항상 외치는 이런 또 광고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불법 사기 탄핵이다. 체제 역사 전쟁에서 더욱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탄핵은 불법 거짓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중요한 기사들을 잘 쓰였어요. 그래서 자유우파의 정론지 우리 자유일보를 보시면 자세하게 읽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 제가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일어나면은 잠을 2-3시간 자더라도 별로 저도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해서가 아니고 신문 5개를 제가 집으로 드리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쭉 훑어봅니다. 그 언론들이 잘못된 걸 쓴 걸 알고 정론을 안 한 건 압니다만, 그래도 이 언론은 뭘 쓰고 있느냐,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우리 전략을 나누기 때문에 방송은 CNN과 BBC 월드를 꼭 보고, 그리고 핵심적인 팩트를 전하는 그거 위에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 뉴스는. 그러나 이제 신문들은 제가 글로써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각 사회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꼭 새벽에 신문을 4-5개를 훑어봅니다. 집에서 제가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역시 우리 당과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중요한 뉴스들이 다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가끔 국민에게 드리는 상소문 그래가지고 우리 애국시민 박태호에서 이렇게 아는 지인들한테 글쩍글쩍 써서 보내는데, 사실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보수 정치권에서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의 합당 뉴스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물론 의석수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담보한 폭발력 있는 행동하는 자유우파가 뭉쳤다는 이 현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수를 대표하는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문화일보 등 최소한 이런 신문들은 이거를 잘 보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우리가 합당선언을 하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한 줄도 보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픔이구나.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들의 움직임을 보도하지 않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보수 정론지라고 할 수 있는가? 보수라고 할 수 있는가? 많은 퀘스천 마크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들 신문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추동할 때 조선일보부터 지금 알고 보니까 사실도 아닌 기사들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내각제 세력들과 연합해서 홍석현이가 지가 이끄는 중앙일보, 또 동아일보, 대한민국 국가 이익보다는 어떤 때는 특정한 잘못된 정치인들과 이렇게 야합해서, 가짜 보수 정치인들과 연합해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죽이는 잘못된 사설을 쓰고 기사를 내보낸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대한민국이 다 망한 이 시점에도 말이죠. 그들의 죄과가 얼마나 큰데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의로운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잘못된 언론들을 과연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설 몇 줄이라도 주사파 독재 정권을 비판하고 이런 논조가 나와서 희망을 걸어봅니다만은, 제가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 유일한 행동하는 우파 정당의 통합에서 보수의 물줄기를 트고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보도 한 줄도 안 한 그 신문들은 도저히 보수 신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역시 가짜 보수 정치인과 맥을 같이 하는 기회주의적인 보수 언론이지 보수 정론제는 아니다. 이거를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수 신문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당시 국민에게 드리는 상소문 16편 시리즈에서 잠깐 지인들한테 그걸 급히 쳐서 보냈는데,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참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이 중앙일보 2월 25일자 오늘이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아까도 말 이스라엘에서 전세계 될 테니 한국인 1,300명 빨리 떠나라. 야,
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세계 제2의 가맹국이 돼서 위생 빵점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보도되면 국내 신문은 그렇다 치고 전 세계 신문의 유력지에 보도되면요 여러분들은 뭐 호주머니에서 달러 돈 쓰는 거면 돈 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들이 그냥 수조원씩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들이 이런 걸 아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과 비전과 철학이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화가 난다. 예? 보세요. 이스라엘 전 세계 될 테니 한국인 1,300명 빨리 떠나라. 예? 지금 현재 보니까 한국을 입국 금지시킨 곳이 7곳입니다. 홍콩,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뭐 도대체 이런 나라들이 뭐 조그만 나라들인데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금 그러고 있고 자가격리 입국 절차 강화하고 있는 나라들은 브루나이, 투르크메니스탄, 케타르, 마카오, 카자흐스탄, 이티오피아, 대만, 영국, 오만, 우간다 등등 이 외교부 자료입니다. 자, 이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전문가들이 청와대 보건복지부에 빨리 중국인 입국 제한하고 전염병 통제를 강화하라고 해서 정부가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지도력의 실종, 질병을 오히려 키우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도 답답합니다. 뭐 지금 각 신문들이 뭐 사설은 뭐 하여간 사후 약방문이라고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국가 마비 전에 병상 확대해서 의료진 총동원 체제 준비해야 된다. 중국에서 오히려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방역과 경제를 둘 다 잡겠다더니 둘 다 망쳐버렸다. 이게 사설 제목, 오늘 조선일보 오늘 사설 3개 제목입니다. 그 중에서 재밌는 거는 중국이 한국에 가지 말라 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좀 결론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한국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나라, 특정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옳은 일이 아니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군요. 이런 소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왜 그런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다.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 방한 쇼를 하려는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추측이 아니고 과도한 이념으로 종중 정권이 이런 일을 했다고 아마 많은 국민들은 믿고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감염병을 옮긴 중국까지 우리를 방역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서니 이런 적방하자는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사과를 하고 이래도 부족한데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뻔뻔스럽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정확한 그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국제재단에서 세계 민주주의 지수를 조사했는데 167개국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67개국 중에서 북한이 167위로 가장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나라예요. 독재국가요. 인권 탄압국가요. 그런 나라하고 생명공동체라고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라는 이런 알량한 민족 감정 하나 가지고 생명공동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의 과도한 이념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결국은 사회주의 연방제로 대한민국 다 들어바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중국은 말이죠. 민주주의 지수가 내가 기억하고는 130위권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무슨 운명공동체라고 했다면서요. 운명공동체가 아니고 요한 바이러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중국은 세계 1위, 대한민국은 2위라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위정자들
정신 차리세요. 이런 정권에 총선에서 표주겠다는 사람은 지역 감정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자손주를 죽이고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스스로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광기를 보면서 모택동이 자행했던 문화 대혁명 시기를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게 1966년에서 76년, 약 10년 동안 벌어진 사회 개조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젊은이들이 1000만 명이 모택동 주석에 호응을 했다고 그래요. 붉은 완장을 차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 당시 모택동의 노선에 반대하고 개혁을 주창했던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박해하고 나중에는 뭐 문화 대혁명 기간에 정확한 통계는 제가 뭐 기억 안 나면 5,000몇 명까지 굶어 죽으면서 과도한 이념으로 순수한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사회가 분열됐던 중국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광기 있는 이념주의자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갈갈기 찢기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왜 정부는 오늘도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하는 겁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뭐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130개국 이상이 이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의사협회에서 7번이나 권고했는데 오늘도 안 하고 있나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만 어떻게 방한시켜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이 과도한 이념 정권의 국민 무시행위, 헌법 무시행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선포를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의 명령 아니겠어요? 이제는 입법부까지 완전히 봉쇄됐다네. 국회 도서관까지 봉쇄되고 군은 야외 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은 위험 단계가 노폭으로 격상시키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은 누가 지켜줍니까? 주사파 정권이 실패했으면 이제 우리 국민 스스로 지켜야 되겠어요. 아이고 정말 제가 봐도 빨리 막았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안 왔는데 정말 걱정된다. 구멍이 숭숭 뚫린 이런 방역 대책 빨리 고안하시고 어제 우리 당한테 고발된 사람들 책임을 지고 본인들이 정말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여기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동아일보 오늘 6월 25일자 화요일날 A4면에 보니까 뭐 야권은 이제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여기 우리도 중국을 출입해야 된다 이런 안이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참 큰일 났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지금 천당 뚫려서 비가 오는데 걸레질만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행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그래도 팩트는 전하니까 정확한 기사는 못 쓰겠어도 이 신문 사설을 보면은 전국이 뚫렸는데 대책은 국지적이고 경보는 사태 초기 그대로고 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넘치고 넘쳐. 그리고 어느 한 시민단체 이거 광고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는 그런 간절한 호소도 나오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흐름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다. 언제까지 제가 또 이런 방송을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할지 걱정해. 이런 빨리 문재인 정권 퇴진시키고 정상적인 정권에 들어서 국민들이 행복 주권을 찾고 민주주의가 정상화되는 이런 날이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이제 시작한다. 아마 공고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곧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 우리 스스로의 아픔이라는 이러한 홍익인간적인 우리의 통치 이념을 잘 생각해 볼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기가 막힌 게 2월 22일 날 토요일자에 여기 조선일보 사설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우한 코로나 급속 확산된 날 대통령이 처신과 말 그래가지고 여러 사설 중에서 한 사설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거 너무나 이 사설이 잘 썼다고 봐요. 이것이 이제 왜 이 정권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또 해보겠습니다. 국가적 비상 속에서도 대통령은 할 일을 해야 한다. 아카데미 수상작, 기생충의 제작진과 배우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적절한 방식과 태도가 있다. 축하 오찬이 있던 날 국내 우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100명을 넘어섰고 첫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그날 하루만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대구 경북 지역은 중심가가 텅 비어 중국 우한을 방불케했다. 국민 사이에서 불안감이 전례 없이 커졌다. 그런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이 파한대소하는 모습은 국민이 어떻게 비쳤겠는가? 파한대소할 일입니까? 그게 그날? 영화에서 상 받은 것보다도 국민의 생명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설에서 퀴즈 맞히기까지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까지 청와대는 상세하게 공개했는데 과연 이런 소식을 전해 듣는 국민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전 국민들은 바이러스 공포에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퀴즈 맞히기 공포하고 박장대소를 했다? 사람들이가 정말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문 대통령은 그날 저녁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치료처니까 전혀 국경 봉쇄가 안 돼 한국 노선을 그대로 그대로 열어놓은 대한민국에 와서 치료하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할 말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결론을 잘 지었어요. 우리 국민이 우한 코로나 감염 피해를 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 발원지인 중국 당국의 초기 방역 실패에 있는 것이다. 실패의 원인도 발병 신고사를 체포하는 등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중국 공산당의 정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한 국민의 피해를 보는 둘째 이유는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도 차단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처지에 문 대통령이 시주석에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고 말한다면 국민한테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이 사설을 읽으면서 이 사설은 참 잘 쓴 사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 사상적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의 영역에서, 그리고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심지어는 교육의 영역에서 중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누차 소개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3월부터 개학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인민민주주의가 버젓이 인쇄돼서 교실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그냥 정부 수립이라고 폄하하고 건국절은 없는 것처럼 쓰여 있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버젓이 나라를 건국한 것처럼 쓰고 있는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전교조 선생님 등 붉은 무리들이 젊은 영혼들을 파괴해도 일부 관심 있는 학부모 몇 명 빼고는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은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하고 교과서를 편찬하고 검수하는 지식인들, 학자들도 뭐가 무서워서인지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신이 부패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다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재인 씨의 문주주의다. 망하고 있는 이념으로 모든 영역에서 파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아주 자주 섞인 말이 나오고 한심스러운 말이 나오는 이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공화당, 우리 당원 여러분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4.15 총선에서 승리해서 자유우파 개혁 세력으로서 제도권에 진출해서 주사파를 물리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그날까지 투쟁합시다. 우리 지도부는 가장 좋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 뜻과 희망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심란한 과정에서 회의도 많고 내려와서 지금 1시간 생방을 했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제 방송 시간이 되면 더 좋은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방역 대책 철저히 하고 밖에 다니실 때 마스크 꼭 끼고 장갑 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내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눈 인사만 하시고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셔야지 투쟁도 하고 우리 당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